제가 했던 일들은 전부 다 돈을 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막 그러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진득하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의 종류에 따라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분류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수입이 안 나요.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돈만 나가요. 그러면은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뭐를 안 했는지, 여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그래야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왕입니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일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을 선택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직장을 다닌 적도 있고 쇼핑몰을 한 적도 있고 판매업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매장을 하면서 판매업도 하고 부동산 중개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제가 했던 일들은 전부 다 돈을 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막 그러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일을 진득하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분류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을 모험이라고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되게 모험하는 거랑 비슷해서 모험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것들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모험하는 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작하는 일이라든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새로 시작하는 거, 세상에 없던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영화 제작 같은 게 이제 모험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뭔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세상 밖으로 꺼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 어때? 영화 하면 재밌겠지? 라고 하면서 제작자도 모으고 감독도 섭외하고 배우들도 뽑아가지고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우리 이런 영화 만들었으니까 보러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영화관으로 와서 보는 데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험이라고 하는 일인데,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는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은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영업 중에서도 시간이 좀 짧은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과정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쉬워요. 제가 모험이라고 얘기했던 일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아이디어를 짜는데 뭐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준비를 한 1, 2년 정도는 했겠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만드는 데까지 요 시간들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한 2, 3년에서 4, 5년 정도는 그냥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지점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모험이라고 하는 일은 좀 기다려야 돼요. 진득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면 과정이 되게 간단해요. 저는 뭐 직장을 다녔고 쇼핑몰을 하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단계가 딱 2단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짧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중개를 해주거나 임대를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시작한 다음에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일을 시작을 할 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조금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자영업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요,
돈 버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면은 최대 한 2, 3개월 안에는 내 수입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가 한 2, 3개월 안에는 나와야 돼요. 투자금은 따로 놓고 하더라도 일단 매달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져야 되거든, 두세 달이 지나면은.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나가는 게 더 많다,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어요. 이제부터는 고쳐야 돼요. 문제를 찾고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수입이 안 나요.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돈만 나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찾을 때 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뭐를 안 했는지 여기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그래야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인을 찾아라, 돈이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참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금리, 그 다음에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빠진 거 원인, 이런 곳에서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원인을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해결 방법을 못 찾아요. 우리가 뭐 금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체 시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 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생각을 해야죠. 이거 이런 시장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빨리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원인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거나 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되면 원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서 찾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뭐를 바꿔야 될지 내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창업을 하는 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뭐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는 뭔가를 할 사람이다. 이걸 믿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일의 목적. 그러면은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데 지금 이걸 내가 왜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어떻게 찾아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최종 목적은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목적은 일 하나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하면요, 많은 일들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일을 왜 해? 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고 그 일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일을 세분화해 가지고 하나하나의 목적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물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돈이 안 되는 손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내가 돈이 목적이 됐을 때는 돈이 안 되는 손님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연락이 올 만한 것만 올려야죠. 거기다가 매물도 좋은 것만 확보를 해야 되고 물건도 팔기 좋은 것만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거나 부동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세분화 시켜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 목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손님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손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이 관계가 되고 나면은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돈은 번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키는 거죠. 광고를 많이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손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물이 많아지는 것도 매물이 많은 광고를 많이 올리니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일 하나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됐을 때는 의미가 없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만들기 훨씬 수월하겠죠.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두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결과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버는 데까지 골인을 하겠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일한다 해가지고 결과물이 다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직장인들이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라는 게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9시에 출근을 해서 9시에 퇴근을 해요.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엄청 열심히 일한 거죠. 근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집에는 되게 많이 물건을 팔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팔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창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1년 안에 폐업하는 게 40~50% 정도 돼요. 절반가량이 1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년, 3년, 4년으로 넘어갈수록 80%, 90%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훨씬 적어지죠. 그냥 열심히 하고 기다린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훨씬 선택하기도 쉬워지고 조급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가 잘 되면 좋겠어 두 번째 주제로 일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왕이었습니다.